자, 이제 그러면 시작하자, 알겠지? 자, 교무실 가서 뵙고 와. 보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거였어. 기억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증명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은 교육 과정이 없어졌지만 그 예전에 몇 급수라는 게 있었어. 그런 거 이제 합 구할 때도 이런 과정을 똑같이 따라 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그런 수열들이 약간 이름 없는 수열도 응용돼 가지고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왜 계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증명 과정은 기억하고 있자, 알겠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 그치? 몇 급수 안 나오지? 나오면 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문제 8번까지 했고 9번 보자. 자, 문제 9번을 보면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까지 합이 108인 등비수열이래. 항상 이렇게 문제를 보면 무슨 수열인지 주어져 있으면은 이걸 꼭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1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지. 자, 그래서 보면 문제 9번. 자, 일단은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네 번째 항까지 합 구해보면 r-1분의 첫째 항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갖고 쓰면 되겠어? 데니 정우가? 그럼 얘가 4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은 r-1분의 a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104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구하라는 거는 S10이네. 자,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좀 A하고 R을 구해 볼 건데, 보니까 여기가 8제곱 빼기 1이지. 그리고 여기 4제곱 빼기 1이 있지. 그러니까, 얘를 합차로 빼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얘들아. 그래서, R-1분의 얘다라고 다들 해줄 수 있겠어? 합차 다들 알지? 그렇다면, 얘가 여기 있는 애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아예 4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줘도 되겠어? 이해되지? 자, 그럼 얘가 104니까 우리는 r의 4제곱 더하기 1이 4도 나눈 26이다. 그러면 r의 4제곱이 25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구하라는 게 S12야. 누가 키보드 소리를 저렇게 열심히 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번에는 r의 12제곱은 r의 4제곱의 세제곱이라 해도 되겠지? 왜 4제곱을 기준으로 잡냐면 r의 4제곱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로 하게 된다면 뒤에는 인수분해가 8, 4,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4고 얘는 25의 제곱 625에 25에 1 더한 거네. 그래서 651 그치?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651 그러면 2604 라고 구해주면 되겠네. 다들 이해되지? 이런 거는 이제 C 중에 뭐 센이라든지 개념을이라든지 이런 문제집 보면 엄청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핵심은 뭐다? 일단은 주어진 애를 가지고 A 또는 거의 R에 대해서 구할 거야. 공비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식 찾아내는 거 이것만 찾아낸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계산이다. 됐지? 자 이제 문제 10번을 볼 건데 문제 10번 별표 좀 치자. 자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에 이렇게 수열 쪽이 나온다라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합을 알려줬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그 sn을 이거라고 할 때 일반항을 구하지. 자 sn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방법 저번에 등차 수열 때 했었지? 그래서 sn에서 sn-1 빼면 an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니? 기억나면 내 기억 안 나면 아니오라고 쳐줘야 돼? 정연이 말고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갑자기. 어 그래. 자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게 있다고 했어. 현준아 주의할 게 뭐였지? 무슨 물음표라니요? 주의할 거 주의 어? 그치 첫항 다시 해서 이렇게 계산할 때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이 되고 우리는 반드시 첫째 항하고 주어진 거에 1 넣은 거하고 같은지를 따져줘야 된다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해보자. an이란 거는 sn에다가 우리는 여기다 n-는 sn-1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해주니까 얘 1 지워질 거고 3분의 2의 n제곱에서 3분의 2의 n-1제곱 빼면 되겠지? 됐니? 자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는 맞지? 뭐 틀린 거 없지? 아 잠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지? 자 그럼 이거 3분의 2의 n-1제곱을 묶으면 앞에 같은 애는 n제곱이니까 n-1로 묶으면 하나는 남아있어야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다 뺏길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에 3분의 2의 n-1제곱이다 라고 그려주면 된다라고. 됐어? 자 이렇게 쓰면은 몇 점짜리 답이다? 반점짜리 답이라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합과 일반항의 관계도 구하고 나면 우리는 꼭 뭘 찾아줘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이 같은지 따져주자고.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어주니까 A1은 3분의 2 나오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거에다가 1 넣어주니까 S1도 3분의 1 나오네. 둘이 같으니까 아 얘가 정답이 맞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 어디 갔어?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오류 찾기? 오류 찾기에서 이 플러스 3 때문에
S1하고 우리가 구한 A1하고 달랐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A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애가 나오면서 1일 때는 어떤 애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기억나? 기억나면 네라고 쳐줄래? 고마워.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많았던 이제 적금, 만기가 된 적금은 얼마일까? 수학영양 플러스에 대해서 좀 봐보자. 자, 일단은 좀 보면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들면 은행은 하루 약속한 기간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불한대. 그치? 응. 자, 그때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한대. 용어 이해되지?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건 원리합계인 거야, 알겠지?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이 이자를 계산하는 데에는 어떤 게 있냐? 우리는 단리법하고 복리법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자를 계산을 하겠대. 그래서 단리법이란 거는 원금에만 이율을 적용하는 계산법이고 복리법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합계를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이율을 적용하는 계산법이래. 뭔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봐보자.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볼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5%짜리 어떤 그가 1년이 지나면 5%의 이자가 붙는 어떤 애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단리법에서는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이자가 5%니까 1년이 지나면 얘는 얼마가 돼 있을까? 채팅으로 쳐볼래? 우리가 이자가 이율이 5%래. 그러면은 이 5%일 때 100만 원은 1년 후에 얼마가 돼 있을까? 그치? 1년 후 105만 원이 돼 있겠지. 왜? 100만 원에 5%가 5만 원이니까 그거에 이자인 5만 원을 추가돼서 105만 원이 돼 있겠지. 이해해야 돼? 자, 단리법에선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금만 생각을 하겠대. 우리는 원금에만 이율을 붙이겠대. 그러면은 얘가 1년이 더 지났어. 그러면 원금은 100만 원이지. 그럼 이 100만 원의 5%인 5만 원만 또 추가가 된다고. 그래서 2년 후에는 105만 원에 5만 원만 추가가 된다고. 이해돼? 얘들아, 단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110만 원이 될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우리가 원금이 A고 이율이 R이라면 우리는 여기 100만 원에서 이 5만 원 있지? 이 5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거야? 100만 원에 곱하기 이율 5%가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금이 A라면 이자는 A 곱하기 R이 될 거라고. 됐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같은 경우에는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지. 다시 얘기하면 A 더하기 A 곱하기 R이 되겠지. 1년 후에. 그럼 2년 후에는 이게 1년 후 2년 후에는 A
더하기 a 곱하기 r에 이자에 한 번 더 받으니까 a 곱하기 r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a의 1 플러스 2r이라고 해도 되겠어? 이해돼? 됐니? 자, 그래서 원금이 a고 이율이 r일 때 n년 후에는 우리가 받는 돈은 어떻게 되냐? 원금의 1 플러스 nr이 우리가 받는 원리 합계가 된다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된다고. 이해돼? 되니? 여기 1년 후일 때는 AR이 한 번만 더 해주고 2년 후일 때는 AR이 두 번 더 해주니까 n년 후에는 AR이 n번 더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NR. 그 이해되니? 되면 내라고 쳐줄래? 자, 그러면 우리가 단리는 이렇게 할 건데 단리보다 더 중요한 게 복리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리에 대해서 볼 거고 원리 합계는 복리를 계산하는 걸 우리가 배울 거야. 그래서 복리를 보자. 자, 복리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자의 원금을 합친 거에 또 이자가 붙는다는 소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랑 똑같아. 우리가 100만 이율 5%짜리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105만 원이 똑같이 돼 있겠지. 아까 단위랑 똑같지. 여기까지는 되겠지. 자, 근데 이 105만 원이 1년이 또 지나면, 그러니까 이번에 2년 후겠지. 2년 후가 되면 우리가 단위에서는 105만 원, 기존에 있던 105만 원에 이자 5만 원이 추가돼서 110만 원이 됐어. 근데 얘가 복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05만 원에 플러스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105만 원에 5%가 들어가. 얘가 이자가 되거든. 단리하고 복리의 차이점 알겠어? 단리 같은 경우에는 원금만을 가지고 이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100만 원에 5%인 5만 원이 계속 추가가 된다고. 근데 복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로서 얼마를 더 추가가 되잖아. 그 추가된 거에서도 이율이 또 발생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더 받게 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만 원이었던 애는 100만 원 곱하기 5만 원이었는 아니 5%였는데 이번에는 이자가 105만 원에다가 5% 곱한 애가 된다고. 이해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 곱하기 1 플러스 5%일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5%였잖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뒤에 있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5%에 5%가 되겠지. 그럼 얘를 묶어주니까 100만 원에 1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복리? 단리? 그래서 우리가 단리 때처럼 생각을 해준다면
얘 원금이 A라고 있고 이율이 R이라고 있다라면 얘가 N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원금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 우리는 복리라고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 단리, 이런 애들 복리다.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되면 네라고 쳐줄래?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복리가 뭔지 단리가 뭔지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됐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자, 활동 1번을 보니까 다음은 연이율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를 N년 동안 적립할 때 N년째 말에 적립금의 월이학기를 구하는 과정이래. 자, 이거 말이 조금 이상한데 조금만 말을 바꿀게. 이 N년째라는 게 뭐냐? 우리가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N년 동안 넣었잖아? 그럼 마지막 N번째가 있겠지? 그거랑 왜 이번 시험도 망한 것 같아. 같은 얘기가 아니거든, 얘는. 이 N년째라는 거는 돈을 입금한 지 N년 후라고 생각하면 돼. 응? 응, 갔다 와도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한번 봐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너네가 어떤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냐면 이자라는 이자 시스템에 좀 개념이 잡혀야 되겠지. 자, 우리가 만약에 이자 중에 연이율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 자, 연이율이란 건 1년이 지나면 미안해, 갑자기 경제 시간이 돼서. 연이율이란 건 1년이 지나면은 이자가 붙는다는 소리지. 맞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초에 돈을 넣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 년 말에 돈을 꺼낸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대답해보자. 우리가 전년도 초에 돈을 넣었어.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다음 년 말이 됐어. 이제 돈을 빼려고 해. 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치. 얘는 이자가 발생하는 애 알겠지? 1년이 지났으니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연초에 돈을 넣고 다음 년 초에 꺼냈다고 해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연초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뭐 3월 1일에 넣고 2월 초에 뺀다고 해봐. 다음에. 그럼 1년이 안 채워진 거잖아. 됐어? 그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자가 애매모호하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게 하고 싶으면은 정확한 날짜를 줘가지고 1년이 지났다는 거를 명시해 주겠지.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은 웬 이자를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더라고. 됐어? 자, 이번에는 년 말에 넣고 다음 년 말에 꺼낸다고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위에 거랑 비슷한 개념이지. 약간 우리가 전년도 11월 달이면 충분히 말이잖아. 그러니까 11월 달에 돈을 넣었는데 10월 달에 빼고 싶다고 해봐. 그러면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없을 거야. 근데 11월 달에 넣어놓고 다음 해에 12월 달에 뺐어. 그럼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자가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애매모호해져.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려줘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개념 잡히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가 연말에 돈을 넣어놓고서는 다음 년 초에 꺼낸다고 해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왜 애매모호라고 했냐면, 자, 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니까 연초니까 2월 1일에 돈을 넣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다 2021년 2월 1일에 돈을 넣었어. 그 상태에서 2022년 1월 30일 내 돈을 꺼낸다고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년을 채웠어, 안 채웠어? 안 채웠지. 그러니까 얘는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해가 돼? 근데 마찬가지로 2월 1일날 돈을 넣었는데 2022년 2월 2일날 뺐어. 그럼 얘는 1년을 채웠으니까 이자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연초에 넣고 다음 년 연초에 넣는 거는 애매모호하다고. 이자가 확실하지가 않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날짜를 알려줘야 돼. 오류가 안 나려면. 그래서 얘네는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자, 근데 연초에 넣고 다음 년 말에 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있을 거라고.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자가 없고 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 거. 우리가 년 말에 넣어놓고 다음 년 초에 돈을 꺼내겠대. 이 정도면 양아치지? 12월 달에 돈 넣어놓고서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한 많아야 2개월 지났는데 이자 달라고 하면 양아치지? 그래서 얘는 이자가 없어. 알겠지? 이거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원리합계가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리합계를 왜? 병구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배워. 대학교 가면. 하다 보면 배우게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원리합계를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볼 거자? 연초에 넣어서 다음 년 말에 넣을 때나 년 말에 넣어서 다음 년 초에 꺼낼 때를 중점으로 볼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에 들어가 보죠. 필드에 나가 있다고. 자, 보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 멘트를 봐야 되겠지.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넣을 거 알겠지. 근데 M년째 말에 적립금을 보재. 자, 이 N년째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봐보자. 자, 우리가 첫 해에 적립한 A를 N년 동안 예금이 되므로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예이다. 이게 아까 위에서 처음에 내가 설명했던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보자. 우리가 첫 해에 A1을 넣었어.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n이 1일 때 뭐라고 부르지? 아니 1년째 말? 아무튼 1년이 지나고 말에 꺼낸다면 아무튼 초에 넣고 말이기 때문에 이자가 생긴다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이 A1이 1 플러스 R이 된다는 거 이해가 돼? 그리고 2년 후에는
여기서 이자를 한 번 더 받으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지. 이해가 됐지? 자, 보자. 1년 후에 1제곱이고 2년 후에 2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n년 후에는 n제곱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러면 얘가 돈을 이제 또 넣을 거 아니야. 자기가 1년이 지났어. 이번에는 두 번째 돈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시작했을 때보다 1년 늦게 넣었기 때문에 얘의 이자는 1년 덜 받은 애가 될 거라고. 됐니?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줄까?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돈에는 첫 번째보다 2년 늦게 넣었으니까 이자를 두 번 덜 받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를 두 번 덜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럼 우리는 n년 후에 돈을 뺄 거기 때문에 n-1년 이때 넣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자를 받겠지.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넣은 원금과 이자의 총합은 뭐다? 얘네들 다 더해준 거겠지. 보라색 안에 있는 애들 다 더해준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n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SN이라고 한다면 이 원리합계는 얘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이지. 어떻게?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얘는 등비수열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R에서 1 뺀 거 분해.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자, 보니까 항이 총 n개가 있지? 1부터 2, 3에서 n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에 빼기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니까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 이렇게 되겠지. 공식이. 이해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면 내라고 한 번씩 쳐줄래?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너네가 생각할 때 1년이 돼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중요시 따져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얘 좀 지우고 아까 배운 거 좀 응용해보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거 해볼 거냐면 매년 초가 아니고 매년 말에 넣는다고 해보죠. 지금부터 하는 건 이렇게 파란색으로 쓸게. 그래서 n년째 초에 꺼낸다고 해보죠. 이해해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자. 자, 우리는 첫 해 말에 A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년이 지난 초에는 그러니까 다음해 초인 거지. 다음해 초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없어? 돈을 말에 넣고 그 다음에 초가 됐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겠지.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말에 넣고 초에 뺀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한 번 덜 받게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와. 왜냐하면 초기 때문에 말에 넣고 초에 넣 빼기 때문에 한 번 덜 받게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n년 후에는 얘가 A에
1 플러스 R에 n-1승이 되겠지. 한 번 덜 받아야 되니까.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넣은 애는 첫 번째 넣은 애도 한 번 덜 받았으니까 두 번째 넣은 애는 두 번 덜 받겠지. 그래서 1 플러스 R에 n-2가 된다는 거 이해돼? 그럼 세 번째 넣는 애는 A에 1 플러스 R에 n-3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n-1년,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빼기 전년도 말에 넣은 애는 이자를 받을까 안 받을까? 얘는 어떻게 될까? 채팅으로 쳐줄래?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자, n-1년 말에 넣고 n년 초에 빼잖아.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받지 않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A가 될 거야. 돈은 넣어놨지만 이자는 못 받는 상황이겠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더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를 공식화해보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자, 다시 빨간색 얘기하면 빨간색은 어떤 상황이었냐? 초에 넣어서 말에 빼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원금이 이자를 다 받았어. 근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말에 넣어서 초에 뺐어.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자를 한 번씩 덜 받았어. 왜냐? 너무 늦게 넣었으니까 1년이 안 찼잖아. 이해가 되지? 그러기 때문에 뭐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첫 번째, 여기 첫째 항이라고 써져 있지만 맨 마지막에 넣은 돈, 맨 마지막에 넣은 이거의 차이가 생긴다고. 자, 맨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를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요만큼 차이가 난다고. 이거 다들 이해되니? 이해되면 내라고 한번 쳐줄래? 정연이 말고는.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얘들아 지금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지?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정리해준 거 있잖아. 얘가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네가 보기 편하게만 쭉 나열해주면 돼. 그럼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이자 개념. 아, 이자란 건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얘 왜 이렇게 얇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얘가 이해가 되야 돼. 그러니까 이자란 건 뭐다? 1년을 채우면 돈을 받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자 이쪽 개념을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면서 우리는 원리합계는 어떤 애들을 할 거다? 복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룰 거다.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너네가 계산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활동 이번에 문제 이거 보면서 여기 중단원 마무리 같이 나가자. 알겠지? 오늘 뭔가 설명할 게 많아서 시간을 꽉 채웠는데 이거 잘 기억해 두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다들 고생 많았어.